저희 해남 노구당에서 어제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미술 뭐 이렇게 전시같이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별로 밖에 안 있었는데도 이렇게 타네. 오늘 그리고 대구는 또 분지라 더 덥지 않아요? 약간 거기는 그렇죠. 더운데다가 만약에 습기까지 있으면 그렇지. 근데 난 더워도 일단은 에어컨 바람은 싫더라고요. 에어컨 바람은 그렇죠. 여름은 덥고 겨울에는 다른 곳보다 좀 따뜻하고 대구가 예전에 대구를 한번 아니구나. 엑스포는 대전이지. 예전에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그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웬만하면 에어컨 바람을 안 쐬고 싶더라고요. 그게 사람 몸을 갉아먹더라고요. 아니 내가 동대구를 한번 갔던 것 같아. 동대구를 한번 갔던 것 같아. 얼음조끼 추천. 밖에 갔을 때. 아니 거의 그런데 밖에 가도 요즘에는 너무 밖에 더우니까 실내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내 들어가면 일단 에어컨을 트니까 어제 그러니까 그 에어컨 바람을 너무 계속 맞아갖고 그런가 오늘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맞아. 더우니까. 그리고 안 틀면은 애들이 또 항의를 해요. 그리고 또 학부모들도 그거 갖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태클이라고 하죠. 좀 그런 것처럼 오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에어컨을 계속 트는데 선생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죠. 어떻게 보면 애기들은 이제 수업만 듣고 이제 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두 시간 듣고 이제 나가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선생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에어컨 바람을 쐬는 거니까. 그리고 자주 청소를 한다고 해도 나름 청소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먼지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난 차라리 학창 시절에 선풍기 이렇게 딱 교실에다 예전에 저희 때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좀 여러 대 놔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좀 덥더라도 약간 좀 덥더라도 사람 좀 더울 땐 좀 더워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더워서 이제 하는 거니까 못 참으니까 차라리 선풍기가 나은 것 같아. 전기 있어도 그게 더 하지 않나? 아, 내가 학생 때 학원은 에어컨, 학교는 선풍기. 그런 참 맞아요. 에어컨은 너무 추워서 잠 못 자. 에어컨 너무 추워서 잠 못 자는데 삼천포로 빠도 돼요. 저희 그런 거 좋아해요. 항상 저 예전에 처음에 방송할 때 처음에 제가 지금 이제 4주차 됐거든요. 아프리카 TV 4주차 됐는데 처음에는 이거 정해놓고 했어. 정해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별로 방송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 좋아요. 이것도 요령. 이렇게 반응이 또 예. 제가 강의식 방송을 안 하려고 웬만하면 강원도가 진짜 시원하더라. 그렇죠. 유리딱선이 게임 방송 해야 되는데 항상 나한테 사로잡혀 있어. 나한테 감금돼 있잖아 지금. 유리딱선이 항상 나한테 감금돼 있어.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강원도 인제에서 해서 얼음골. 더울수록 시원해지는 장소. 근데 또 강원도는 두 계절밖에 없잖아. 여름 아니면 겨울. 여름 아니면 겨울. 내 태어나서 눈을 그렇게 많이 봐본 건 강원도가 처음이었어 진짜. 와. 휴가 때 친척 집에 놀러 갔는데 진짜 좋았어. 아무래도 산이니까. 산국이라 그리고 공기가 맑잖아. 음. 여름에 얼음 얼고. 그래서 얼음골. 광명에도 그런 데 있는데 광명에도 좀 그런 동굴처럼 약간 그렇게 그런 거 있어요.
여름에 얼음 할 정도면. 아, 오늘은 그래도 제가 사는 데가 지금 해남인데 해남은 괜찮아요 지금. 오늘은 그래도 좀 바람이 부네. 어제부터 그제까지는 아주 죽겠던데 아주. 저 잠깐 마실 물 좀 갖고 올게요. 마실 물 좀. 이야기 좀 나누세요. 여름엔 미숫가루, 여름엔
이거는 미숫가루. 매미도 유충 먹어요? 매미 유충 먹나? 어. 매미 유충도 먹어요? 번데기처럼? 뭔 맛으로 먹어? 그래? 아, 그래도 별로 먹고 싶진 않다, 그거.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좀 이상할 것 같아. 아,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그거 아세요? 영국 영화 배우들이 개고기 먹지 맙시다. 그거 뭐, 이렇게 시위했다던데. 예. 그러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민족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또 아, 니네들이 뭐라 하냐? 그럼 너희는 뭐 그거지. 프랑스에서는 뭐 달팽이도 먹고 뭐 중국에서는 바퀴벌레도 먹는데 왜 우리의 식습관 갖고 뭐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애견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도 있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광화문에 이제 아무래도 보면 거기가 또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러니까 광화문에 산 것 같은데 서울 광화문에 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 음식 문화, 식문화에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고기 확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고기 확보니까 이 고기 확보에서 돼지나 아니면 소 같이 그런 식으로 어떤 제대로 된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먹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옛날에 먹을 게 없던 시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이 개고기를 언제 먹냐면 그 농사 짓던 시절에 여름에 다른 고기를 먹을 대체가 없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돼지 같은 거 먹어버리면 막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고기가 흔했던 시절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개를 잡는데 그 개를 어떤 개를 잡냐면 그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동네에서 조금 이제 좀 맛이 간 개들 그런 개를 이제 잡고 이제 마을 축제처럼 썼던 것이 이제 보신탕의 원래 기원이고 그랬던 거였는데 이게 좀 와전이 된 게 있죠 사실상. 그런데 이건 하나의 또 우리 한국만에 갖는 식문화니까 나는 물론 애견은 저도 사랑해요. 그래서 저도 개고기를 먹지 않는데 문화적으로 보면은 문화적으로 보면 상대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민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화거든요. 개 잡는 과정이 좀 그런데 깔끔하지 못한 건 있어. 근데 한번 잡힌 인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선입견인데 편견이고 선입견이 편견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음성화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거 화면에 나오면 이제 개고기 좀 허름한데 보면서 이제 개 보면은 똥하고 막 오줌하고 범벅된 데서 이제 개 끌고 나와갖고 이제 잡는 거 도살하는 거 보여주긴 하는데 의외로 또 개 그 보신탕 또 전문지 깔끔한데 좀 괜찮은 데는 또 괜찮은 개 해서 또 잡는 데도 있거든요. 네. 방송에서 너무 안 좋은 것만 너무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좀 방송에 좀 미디어에 그거에 좀 영향을 좀 쉽게 받는 것 같긴 해요 보면은 나라가 좁아서 그런가? 미숫가루 괜찮지 않아요? 색깔 너무 이상한데 똥색 것 같아요. 마돌캐더님 어서 와요 어서 와. 오늘도 출근길 1시간 반 또 한번 달려봅시다. 우리 바돌캐더님 감사해요. 맨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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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라더니 새로 오신 분 반가워요. 반가. 어디 가니 너? 사람 인사를 하고 가자. 떼끼놈아. 왔으면 인사를 하고 가지. 그래. 이게 내가 시사 방송이긴 해. 네가 얼캠을 찾았구나. 얼캠을. 얼캠을. 그래. 그래. 내가 아침 대충 먹었어요. 대충 먹고 오늘 한 8시 40분? 40분부터 시작했어. 그래. 그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 부분은. 그래. 그 좀 잘생긴 사람들, 좀 예쁜 사람들 나와서 이제 먹는 거 보여주고 하는데 그래 내가 좀 미안하게 생각해.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음. 우리나라 선진국 보고 어떤 외국이 처음에는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사는 나라에는 동물 피로 푸딩인가? 그것도 먹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위선자 같다고. 맞아, 맞아. 어제 돼지고기 못 먹었어요. 돼지고기 못 먹고 사람들이 귀찮다고 삼계탕 먹으러 갔어요. 삼계탕 먹으러 갔어요. 삼계탕. 뭐 어쨌건 이 고기나 저 고기나 먹었으니까. 뭐 같은 3이니까. 같은 3이니까. 어제 그때 진짜 사람들 많더라. 고깃집에. 삼계탕집에 사람들 많더라고. 그게 좀, 가마솥 삼계탕이었는데요. 괜찮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뭐지, 압력밥솥에다 이렇게 끓이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닭은 이제 한 5개월? 4, 5개월 된 이제 초닭 쓰는 것 같은데, 조그만 닭 쓰는 것 같은데, 그 가마솥 냄새가 있던만, 어. 이 바가워요. 아까 가신다? 이게 어떻게 돼? 찐갓? 찐갓이라고 그래야 되나? 찐갓? 그 살이 좀 부드럽긴 해요. 오래된 닭은 좀 질기잖아요. 질기고 건데. 그런데 연애 상담 좋습니다. 일단 질차시나 추천 한번 해주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해주시거나 두 개 다 해주면 땡큐. 찐갓.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 우리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소통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우리 이런 거 보면 또 아침부터 활력을 또 얻잖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너무 좋아. 나는 오히려 시사 상담 들어온 거보다 손가락으로 된 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치.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따봉 그렇죠. 따봉 돼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했습니다. 반가워요. 이제 고민 한번 써주시면 제가 눈으로 먼저 보고. 그러니까 가끔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어. 좀 짓궂으신 분들이 있고 또 고민 상담 그냥 긁고 있는데 나보고 북한 가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참 일단 이상한 요지경 세상이다 여기가. 일단 눈으로 보고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다시 붙잡고 싶어요.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요? 여자친구와 사귄 지는? 아, 또 이게 또 마음 아픈 여름에 또 헤어지면 또 마음이 더 아픈데 이게. 2년, 굉장히 오래됐네, 그러면. 2년. 왜라는 말이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헤어지게 된 거예요? 헤어진 거는 어떻게 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뭐가 있었기 때문에 또 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인데 또.
천천히 타자 천천히 치세요 천천히. 예. 사소한 거에 신경 못 써주고 미래에 대해서 노력 안 하는 모습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나이가 어떻게 되죠? 찐가님 나이가 28. 그러면 적은 나이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28이고 28.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자분이신 거죠 지금 남자분이신 거고 가끔가다 이제 그 취향이 있으신 분들도 오셔서 남자분이신 거고 여자친구를 잡고 싶은 거고 어떻게 보면 남자 쪽에서는 이런 생각도 있겠어요. 저 미래에 대해서 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도 했을 테고 그 여자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분 나이는? 그 여자분도 뭐 연상이에요 연하예요? 아니면 동갑? 23. 음, 어느 정도인지 이제 짐작은 된다. 아직 대학은 그 친구는 뭐 대학이나 뭐 이런 건 졸업 안 하고 뭐 회사 생활 하는 친구예요? 여자친구는? 한참 그 여자 또래 애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친구는 사회인인 거예요? 아니면 학생인 거예요? 아직 졸업 안 하고 졸업 안 하고 맥도날드에서 매니저 일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사회적 경험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일단은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면 찐가님은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아니면 뭐 찐가님도 뭐 공무원 시험 준비나 뭐 이런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여자친구한테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연애 상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또? 음. 지금 다 그럴 거예요. 남자들이 지금 다 이제 뭐 시험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제 이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대부분 겪는 이제 일련의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정화 프레임이죠. 근데 이 안정화 프레임으로 이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거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다. 믿을 수가 없다. 어떤 부분에서 믿을 수가 없다고 그분이 생각했을까요? 본인 생각에서 여자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본인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어떤 수입면 아니면 아니면 직업적인 안정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걸 좀 이제 우리가 좀 추상적이니까 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노력하는 모습? 어떤 것을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준비하면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면 그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지 못했다? 아니면은 어떤 적극적으로 뭐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 거 쓰면서 입사 지원하는 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음, 거기서 이제 내가 좀 신뢰감이 떨어진 것 같다.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말고 이럴 때 여자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요? 여자들의 심리는 이런 상황에서 여자분들 이제 여기 계시니까 여자들의 심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렇게 되면 그 안정성이라는 거 여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저는 대구 행복님 남자로 유리딱새님도 유리딱새님은 여자분이시고 여기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구나.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미래,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이제 기껏해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사람한테 의지할 수 있을까? 의지하면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본인도 이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분의 여자 말에 마음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맥도날드에서 일을 또 하고 하면 굉장히 여자분이 적극적이긴 해요. 생계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인 성격에 봤을 때 자기 기준에 봤을 때는 남자분께서 약간은 게으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 2년 동안 사귀면서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 사람 판단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현실을 빨리 직시한다는 거. 그렇죠. 현실을 빨리 직시한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동물적으로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남성이라는 상대는 항상 자기 씨를 뿌리고 다닌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족의 체계니까 이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데 원래 남성들은 그래요. 한 곳에서 씨를 뿌리면 이게 동물들은 똑같은 거야. 근데 여성들은 뭐냐면 좋은 유전자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라는 게 요즘 들어서 이제 안정된 거고 내가 충분히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시스템 이게 본능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은연중 이제 사람과 사람과 만나다 보면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이고 부가 있고 좀 이제 안정적인 사람들을 찾으려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내 미래 23살이면 한참 또 불안할 때도 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못 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 텔레비전에서 보는 드라마에서 보는 뭐 이민호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민호 같은 사람들 딱 보다가 거기 나름대로 환상을 갖고 있다가 딱 내 남자친구 보면은 코 파고 있고 만화책 보고 있고 킥킥거리고 있고 추리닝 바지 찢어진 거 하나 입고 나타나서 우리 오늘 뭐 먹자 PC방 갈래? 이러고 있으면 약간 이제 괴리감이 생기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판타지 이 결혼에 대한 판타지 남자에 대한 연애의 판타지 이런 것들이 좀 깨지기도 하고 그렇지 이사장님 실장님들 많이 나오잖아요 실장님들 그거 알고 보니 자기 아버지가 그 회사 사장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전축하는 게 공무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저는 이런 걸 먼저 해보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내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헤어졌더라도 우리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라도 하자면서 뭐 그리고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불안 너가 생각하는 불안이 무엇인지 그 불안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만남이 이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만남이 이어지긴 힘들고 그리고 세상에는 안정적인 거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원주 같은 데 보면 젊은이들 협동조합 같은 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런 거 네트워크 찾아보고 아니면 청년 문화예술 이런 쪽에서 또 한번 네트워크 찾아보고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화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 미래를 생각하기는 우리 젊다. 이런 것들을 좀 음, 그런 대로 이제 한 번씩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좀 보자. 그리고 내가 지금 나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의 정체성에는 나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 이제부터라 너에게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거짓말 아니다.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여야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자료들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이제 취업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좀 바빠요. 취업 공부하면서 연애한다는 게 또 다른 방법이 있긴 있어. 옛날 이제 어른들이 했던 게 확실하게 내가 어딜 가서 짜자잔 하고 나타나 주는 건데 이건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고. 음. 본인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항상 그런데 대안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시기에. 근데 그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정된?
안정된 그 프레임인데 결국 그건데 집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게 요즘 젊은 여자들이 또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부터 깨줄 필요가 있다.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100원, 200원 모아서 아기자기 꾸미가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더 재밌을 수가 있거든요. 다 갖춰서 사는 사람들보다. 오늘은 이거 한번 살 수 있게끔 우리 노력해볼까 하면서 같이 가보는 거.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또 너무 안정된 거, 너무 다 갖춰줘야 되는 거. 이런 게 좀 젊은 사람들의 정신을 좀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해요. 김미영 팀장이야. 칭찬해주세요. 김미영 팀장 미워하지 마세요. 그럼 성실하신 분입니다. 자기 직업에 프로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분 이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굉장한 스타예요. 난 나중에 그분이 대권에도 나올 것 같아. 그래, 드라마의 영향도 있죠. 아니야, 그렇게 생각. 항상 헤어짐 뒤면은 미련이 남고 그 미련 뒤에는 자책이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심리거든요. 내가 더 못해줘서 내가.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현실만 봤을 때는 내가 잘해준다 해서 또 그럴 것 같진 않아. 일단은 그분 생각에는 진가님의 외부적인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틀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한데 과연 이것을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요즘 세상이 만들어 판 대로 내가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가서 계속해서 취업 준비생이 되느냐, 취업 준비생이 돼서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또 다른 그 발전 비전을 다른 걸로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수입이 될 수 있는 다른 일. 저 같은 이제 프리 선언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가! 갔다 와!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급동이 뭐야, 급동이.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에. 바로! 여자를 만났을 때 가장 힘든 게 그거죠. 남자가 얼마만큼 나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느냐. 근데 또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자 나름대로의 여자 인생이 중요하다면서 자기 주체성이 중요하다면서 왜 남자한테 의지하려고 들지? 또 반대로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왜 여자한테 의지하려고 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누가 누구한테 의지하는 건 없어요. 함께 가는 거지. 주의 말이 여자는 2주가 지나면 정리가 거의 끝난다더라 하고요. 거의 끝난다. 그럼 결혼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제죠. 어떻게 이 사람과 내가 함께 살까? 그러니까 내가 의지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내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가? 결혼하는 시기에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 다 저쪽고 제가 제일 믿는 명언이 하나예요. 혼자 살아도 좋고 둘이 살면 더 좋을 때 결혼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 시대에 20, 30대에 사람들이 같이 겪는 고민이긴 해요. 이것도 어때요? 근데 찐가님 어떨 때가 제일 그리워요? 그분이? 찐가님 어떨 때가 그 여자분이 가장 그리워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하루 중에 어떨 때 그 여자친구가 가장 많이 생각나? 그냥 지금 수시로 때때로 마음대로 전화통화로도 하고 카톡이라도 좀 보내고 싶은데 카톡 보내면 아직까지 숫자가 떠있고 아직까지 숫자가 떠있고 막 이러고 이럴 테고 또 징징거리며 계속 옆에 있으면 스토킹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못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만나 주려고는 해요. 이렇게 헤어졌는데 만나 주려고는 해요. 그 여자친구가 본인을 저번에 여러 번 시도를 해봤을 거 아니야. 술 먹으면 좀 그래. 그런데 술 먹고 제발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전화하지 마. 제일 싫어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해. 맨정신에 이야기, 맨정신에. 맨정신이 제일 좋아. 술 먹고 이야기하면 나한테 장난 거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요. 그거.
누가 봐도. 얘가 술김에 그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 그렇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근데 이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 또 안 좋아요. 진짜 그 여자가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지자고 한 건지, 아니면 지금의 나를 좀 고쳐주기 위해서 헤어지자고 한 건지. 여자들 원래 헤어지자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연락을 참고 안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헤어진 기간이 있으면 한 1, 2주, 일주일 정도 두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리고 진짜 그 여자친구와 헤어진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정리를 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사람이 마음이 다 자기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절하는 상대한테 너무 나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는 그 신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 시간을, 그리고 내 삶을 황폐화시킨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젊잖아요. 그리고 막 어찌 보면 이게 또 인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생각으로 다른 걸 또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좀 힘들어. 원래 모든 거 중독이에요. 중독 때문에 또 힘든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중독됐고 사랑에 대해서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건데, 그 중독을 끊는 과정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이 아니라, 그게 세상의 전부는 아니니까. 4년째 솔로 보내면 굉장히 그 옆에 가면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겠는데?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겠어, 바둑기드님. 4년 쉬었다. 수도승이야.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솔로에게. 어, 힘내십시오. 아, 마음이 좀 먹먹하죠. 그쵸? 우리 또 아이 가르치느라고 또 그러는데, 음, 마음이 좀 먹먹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게 뭘까? 연애를 한다는 건 뭘까? 사랑하는 건 뭘까? 참,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누군가 이제 말한 것이 바로 오늘 주제 나오는데, 헬조선. 헬조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부동의 커피? 부동의 커피가 뭐지? 근데 건축 쪽. 그럼 건축 쪽 공부하면서 어떤 거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 쪽 공부하면서? 건축 공무원? 그 지방직 공무원의 뭐 그쪽? 아니면은 뭐 다른. 아니면 건축 사무소 뭐 이거 디자인 설계하고 막 이러는 거, 인테리어하고. 까토. 건축 계열 회사. 까토. 복잡하다. 본인 사정이 이렇고 또 건축 쪽 그쪽에서 사람 구하는 거, 요즘에 건축도 불황기잖아요. 불황기여서 별로 사람 안 구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 또 어떻게 보면. 기사 시험.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네, 나름대로. 네네네. 율탁스님, 네네. 그러니까 취업문이 어느 쪽이나 열려있는 건 없어.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참 힘들어. 연애하는 것도 힘들고, 살- 이제 생존 문제가 걸린 수입면도 생각하면 또 머리 아프고, 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잠깐 이제 연애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을 어제 제가 잠깐 했어요. 길을 가다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 어제 한 100년 살았던 소나무가 딱 길을 가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쳐다봤어요. 작은 새 한 마리가 딱 앉아있는데, 앉아있다가 탁 나는데 그 작은 가지가 타타타타타 바르르 떨리는 거야. 아, 얼마나 가오 없어요. 폼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수많은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이 가오 없음을 계속 했을 거 아니야? 가오 없음을 계속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저 가오 없는 것이 결국은, 그 폼 없는 거, 결국은 저 나무를 살게 했구나. 만약에 이 바람과 비에 맞춰서 얘가 뻣뻣하게 딱 있어봐. 그럼 바로 잘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100년 산 나무도 저렇게 떨고 있는데, 20년, 30년 산 내가 좀 떨어본들, 누가 뭐라 할 거야. 그렇게 흔들리고 떨어보니까, 아, 내가 기분이 어떻다. 지금 슬프다, 기쁘다. 아, 슬픈 건 어떻게 하지? 기쁜 건 어떻게 하지?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떠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진간이 머릿속에는 엄청 복잡할 거야. 누구보다도 복잡할 거야. 그런데 현명하게 이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취업도 지금 취업 공부도 이제 손에 안 잡힐 테고, 그렇다고 술을 먹자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연락은 참고 있는데 제가 먼저라도 한번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약이고, 일단은. 그리고 일단 고민이 너무 심하면 내가 그냥 먼저 연락해. 아니면 일하는데 한번 찾아가봐. 찾아가고,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다. 이거 거짓말 아니다. 그래도 만약에 네가 한다면 나 진짜 헤어지겠다. 나도 마음에, 네 일단은 이거잖아요. 너의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쪽의 일방적인 통보기 때문에 내가 이 통보를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다. 이거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고, 정말 그렇다면 나 진짜 헤어진다. 그 다음에 깔끔하게 하는 것도 또 남자다운 길이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그래야 고민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29이면 아홉수. 힘내십시오. 바돌키드님, 이렇게 힘 없을 때 태권도 어떻게 해야 돼? 태권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힘 없을 때 쉬어야 되나 그냥?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못해서 저도 미안해요. 미안한데 그냥 또 이렇게 또 말한다는 게 좋은 거니까. 시간이 약이죠. 아, 오늘 이제 헬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나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헬조선을 누가 말했지? 왜 우리는 헬조선이란 말에 갇혀 살지?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스피치 주제이기도 한데 이게 두 명이 모였던 세 명이 모였던 할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언제부터 우리는 헬조선이란 말을 사용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과연 지금이 진짜 뭐 살기가 힘든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들.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입시전쟁 있었고, 그것만 하면 좀 될 줄 알았더니 이제 취업전쟁이 생겼고, 그다음 취업전쟁을 좀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혼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양육 문제가 생기고, 양육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좀 살다 보면 이제 또 고령화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의 프레임에 딱 갇혀보니까, 그래, 이 세상 정말 뭐 같다. 뭐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밥은 안 굽잖아요. 밥은 안 굽는데, 이거 노인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노인들이 니들 밥은 안 굽지 않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이거 전조 같아요.
청년들이 깨울 수 있는 정조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세계적 조류가 약간 그렇거든요. 청년들이 좀 뭔가 좀 바뀌어. 뭔가 가치가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거대 자본이 들어갔던 그쵸. 네, 찐가님 또 뵙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가치혁명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대 자본이 들어갔던 그 그런 식의 어떤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어떤 기계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는 학교 시간표 짜듯이 1교시에 뭐 2교시에 뭐 3교시에 뭐 하던 시대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 매스미디어 인터넷의 발달로 조금씩 바뀌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흐름인데 그러면서 청년들이 네트워크화 시키고 인터넷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또 생기고 있다. 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또 이런 새로운 것들이 또 생겨나고 있고 우리는 기양의 성공을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드를 과연 헬조선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을 해야 될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을 때는 4.19 혁명이나 87년 6월 항진 같은 것을 단순히 민주주의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교과서적 내용으로 배웠잖아요. 하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것은 소수의 지식인이었어요. 당시 대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요. 그럼 다수가 참여했던 이들은 무엇인가? 이 다수가 누군가? 이들은 여기 혁명에 참여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이 말을 이 민주주의란 프레임에 넣어서 그 서포트를 했던 거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청년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 청년 문제가 우리가 헬조선에 갇혀버리면 인생의 어떤 표준 라이프 스타일이 갇혀버린다고. 그런데 이 헬조선이란 프레임을 깨버리면 우리는 생존 문제라는 좀 더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의 문제로 프레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헬조선을 강조했던 데가 어디냐? 조중동이야. 보수 정권이에요. 보수 정권에서 아 젊은이들 헬조선 하면서 선거 프레임으로 가져왔단 말이죠. 이게 과연 맞느냐? 그 말을 받고 나 지금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우울한 생각 갖고 잘못된 생각으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목숨을 끊을 정도의 힘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해서 좀 뭘 해보자. 그 용기로 목숨 끊는 거 보통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청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느끼고 있는 게 바로 협동조합이거든. 협동조합을 만들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만들어. 근데 그네들은 수입을 보잖아. 수입을 그러니까 일정량의 수입만 있으면 다 같이 나눠갖고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창조적인 일을 하겠다. 그러면 지역사회 강연도 나가고 또 어떤 식으로 인터뷰도 하고 자기도 이제 네트워크화해서 막 글도 막 쓰고 그걸 또 책으로 내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이제 소수고 대다수의 청년은 아직도 헬조선이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야. 우리는 계속 불행해야 된다. 불행이다. 불안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불안 심리를 향한 또 사교육, 장사벌이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참 재밌는 게요. 자본주의는 멸망하기 쉬운 제도예요. 어떻게 보면 첫째, 경쟁하지 않는다. 둘째, 노동력 제고하지 않는다. 이거 두 거거든. 근데 지금 청년들이 그러고 있어요. 노동력 제고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나 안 뽑아줘? 나 그래 회사 안 들어가. 그냥 집에만 받고 갈란다. 이거야. 당시에는 이제 뭐 화염병 던지고 예전 세대들은 그랬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래버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려. 나 이것도 그러니까 혁명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 해조선 프레임을 먼저 깰 필요가 있다. 이게 근본적인 거다. 그러니까 아까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여자친구도 생각했던 게 바로 이 프레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나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근데 어제 제가 좀 괜찮은 선생님 한번 성함 또 잊어버렸네. 미술 쪽은 제가 문외한이라 이제 그 제 아프리카 그 게시판에 써놨는데 그 선생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어느 한 나라 A라는 나라가 있어요. A라는 나라에서 그 작은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새는 한 번도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가 뭐를 했냐면
우유 꽉 있잖아요. 그 꽉을 쪼는 거예요. 꽉 쪼는 거야. 이새는 한 번도 그런 우유를 먹어본 적도 없고 이 우유곽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이걸 쪼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저 멀리 이새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저 멀리 B라는 국가에서 똑같은 것이 똑같은 그 비슷한 새가 또 우유곽을 쪼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나는 것이 관찰이 됐다라는 보고가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뇌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뇌는 생각하는 것보다 떠나서 뭐냐면 나는 이거는 일종의 주파수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를 둘러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쏘아 올린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있었던 세고가 다른 곳에 똑같이 일어나는 이런 우연성인 것들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주파수에 계속 접속되는 게 뭐냐? 그 안정화 프레임이거든요. 안정화. 안정화에 돼야 된다. 안정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불안할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볼까요?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일까요? 아니다. 그분도 또 다른 미래를 또 생각하는 거야. 그 미래에 오늘에 잡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60년 정년 보장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지금 25살, 30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내가 행복을 꾸려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돈이요? 돈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돈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누가 요즘에 먹방으로 돈 벌고 누가 요즘에 눕방으로 돈 벌고 누가 게임 이거 설명하는데 돈 버는 줄 알겠어요. 누가 유튜브로 광고 올려서 돈 받고. 저도 지금 말로 해서 돈 벌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보면 수입을 쫓아가서 나의 안정화에 대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수익을 위해서 그 안정화의 미래에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그 뭔가 아닌 것 같은 거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최적화시킬 것인가. 뭐 부모님 핑계 대시는 분도 있고요. 아 외부 사람들이 그러면 저를 그렇게 봐. 왜? 내 삶인데 나 죽을 것까지 생각했는데 왜? 나 그렇게까지 힘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해주는데. 일단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살아봐야죠. 어떻게든 살아봐야죠. 그 사는 이야기를 이제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런데 나이 20살 넘으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야. 하나 보면. 그렇죠. 물질적인 안정을 원하지 내 행복 안정을 원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랄까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항상 물질을 두는 거야. 내 수입이 월 얼마야 되고 그래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요. 저희 컸던 거 생각해 보세요. 난 사교육도 부모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얼마 전에 안녕하세요 고민해서 하는데 애가 학원을 10군데 이상을 다녀. 국어, 영어 뭐 해갖고 뭐 정치, 경제까지. 그러면 그 엄마 논리가 뭐냐면 다른 엄마들도 다 한다. 이런 거야. 근데 아이는 힘들대. 좀 스카이 대학 나가면 요새 뭐 스카이 대학 나가면 뭐 취업 잘 되나? 스카이 대학 가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회적으로 고위 명망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 코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코스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두 군데 정도는 보수학원 정도는 이제 친구들 때문에 갈 수 있죠. 그런데 5군데, 6군데 초등학생 요즘 초등학생들 사교육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불안이에요. 엄마 불안이에요. 엄마 불안.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공부 안 해요. 학교 나가 학교 못 다닌다고 해버려. 왜? 공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보니까 진짜 뛰어놀고 에너지를 풀어야 될 때는 풀지를 못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드러나는 거야. 아니면 더 잠복기가 있다가 갑자기 30살, 40살 됐을 때 내 인생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때 그런데 그때 쓰러져 버리면 일어나지는 못해버려. 뭐 하루에 5, 6군데 가는 건 아니겠죠. 스케줄별로 가는데 총 합쳐보면 그렇게 다닌다는 소리겠죠.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4, 5군데는 간다는 소리니까. 제 주변에도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어렸을 때 쓰러져도 이제 회색이 되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사춘기 때 고민해야 하는 문제를 하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하면요 그때는 이제 못 일어난다니까. 사람이 못 일어나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때는 이제 루저가 되는 거죠. 진짜 루저. 지금 이상공수 세대 보고 루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루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가르치는 애도 6군데 기본이다.
그렇죠. 그리고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돈 안 들이고 자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자기가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안 하고 남들이 해놓은 말 그대로 믿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 그럼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데? 주체성이 없는 거지. 나는 일단은 여행도 해보고 자전거 타고 한번 돌아봐. 전국 한번 돌아봐. 꼭 해외 어디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 인도 어디 이렇게 필리핀 어디 영국 프랑스 뭐 그런 관광지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 지역 동네라도 한번 하루에 돌아봐. 자기 지역 동네만 한 달 잡고 한번 돌아봐요. 분명 있다니까요. 분명 내가 취업 100통 쓸 동안 100통 쓸 에너지 동안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있다니까요. 남들이 그거 없이 여긴다? 그럼 그 사람도 생각인 거지. 왜 그 사람도 생각에 내 인생을 저당 잡혀? 그건 아니죠, 이제. 그 사람도 생각인 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래. 왜 그 사람도 생각이 그렇게 내가 불안해?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생각은 자유예요. 없이 여기든. 생각은 자유야. 생각은 네가 그렇게 생각.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되는 건데. 내가 통제될 필요 없는 거지. 다른 사람 생각에 내가 통제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인식은요. 사람이 성공하면 인식은 또 바뀐다. 그런 식으로요. 응. 그렇죠. 더 어이없는 건 아파트에서도 시작돼요. 아파트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애들과 좀 이제 신식으로 잘 된데 분양 잘 되고 좀 이제 건물 삐까뻔쩍하고 땅값 좀 넣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건 근데 결국은 그거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그렇게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 아파트는 이제 못 사는 동네니까 저 아파트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저기 다니는 이 사는 애들하고는 친하면 안 돼, 친구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교육은 이제 돈 이제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럼 무식한 거예요. 그건 무식한 거. 그런 걸 보고 무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 대학을 아무리 좋은 데 나와도 그렇게 사고하는 것 자체가 무식한 거예요. 제일 무식한 짓거리예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오지게 했으면 그렇게 공부 잘했던 애가 어느 대학교라 이제 말하면 안 되니까 걔가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 후회하지 않느냐?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부모를 죽이고 났는데 그런 식으로 애가 커왔던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 속에서 자기는 이렇게 만났까 그 아이가 저는 해방됐습니다라고 얘기했다니까. 인성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요. 우리는 살인이랑 키워도 하나만 가지고 부각이 되는데 그 살인이라는 가정까지 애가 했던 것들을 한번 봐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인물들이 만들어졌는지. 지금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걸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런 괴물들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되면 어떻게 저는 왜 그래? 우리 아이를 아닐 거야. 우리 아이는 착하니까. 우리 아이는 내 말 잘 들으니까. 근데 그 아이에서 이제 조금씩 그 괴물의 그 새끼들이 다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자기들은 모르는 거야. 왜 안산 이거 지역 이야기 하면 되지. 조성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조성호 사건. 조성호는 학교 다닐 때 엄청 공부 잘했대요. 어느 정도 했대요. 어느 정도 했대요. 그런데 이 애가 이것저것 했겠죠. 애견 카페숍도 운영하고 이것저것 했겠죠.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하고 관계에서 이제 트러블 생기고 여자친구가 이제 돈을 갖고 날라버렸다. 그래서 이제 애가 소송도 했었어. 소송도 했었는데 졌어. 졌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 미사소송 잘못하면은 그 소송비하고 이제 더블로 물게 되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걸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봤던 거야.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봤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제 에로 영화 쪽 매니저 일도 하고 지가 출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야기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관에서 이제 카운터 업무를 하다가 이제 동성애자의 그 잘못된 꼬드김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됐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동성애자를 그 살해하게 된 거죠. 돈을 달라 했는데 돈 안 주고 지금까지 밝혀진 기사 내용은 그래요.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패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무엇인가 일어서려는 그 젊은이들